안녕하세요. AI와 대화하는 방식, 바로 이 프롬프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에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프롬프트라고 하면 뭔가 운 좋은 추측이나 기술적인 요령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일까요? 아니면 AI라는 이 미지의 존재를 탐험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프롬프트가 왜 연금술 취급을 받는지 그 깊게 박힌 오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가능성을 찾아보죠. 여기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AI를 우리가 하나하나 코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한 속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유기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이 두 그림이 핵심 비율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지능체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왼쪽처럼 계속 대화를 걸면서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뇌를 열어서 그 내부 구조를 분석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프롬프트는 그냥 요령이나 꼼수가 아니에요. AI의 고유 언어인 자연어를 통해서 그 행동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분석하는, 이건 명백한 과학적 탐구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프롬프트가 AI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 놀라운 발견의 역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2020년에 개발자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시 몇 개를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것만으로 AI가 새로운 작업을 배워버리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발견됐죠. 그리고 곧 이어 AI한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복잡한 추론을 해내는 연쇄적 사고 능력도 나타났고요. 보세요. AI의 핵심적인 능력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통해 발견된 것들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이 간단한 한마디가 AI의 복잡한 추론 능력 스위치를 폈다는 거잖아요. 이건 AI의 내부를 뜯어보지 않고도 그저 행동을 유도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은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언어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우연히 정말 말 그대로 발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프롬프트는 바로 그 발견을 위한 탐사선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프롬프트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심지어 폄하되기까지 하는 걸까요? 당연히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프롬프트가 약간 흑마법이나 미신처럼 취급받는 데는 사실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단어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확 달라지니까 되게 불안정해 보인다는 거죠. 둘째, 연구자들은 보통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깔끔한 알고리즘을 선호하는데 프롬프트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프롬프트로 엄청난 기술이 발견되면 곧바로 추론 능력이나 인컨텍스트 학습 같은 아주 근사한 이름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정작 그 발견의 도구였던 프롬프트의 공로는 쉽게 잊혀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철학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프롬프트가 현실 세계의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을 만들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허위 상관관계입니다. 실패 말에 AI가 엉뚱한 걸 보고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아니라 우연히 같이 나타나는 특징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물새 예시를 한번 보시죠. 만약 AI에게 물 위에 있는 물새 사진만 잔뜩 보여주면서 이게 물새야 라고 가르치면 AI는 과연 뭘 배울까요? 새의 특징을 배울까요? 아니면 그냥 물이 있으면 물새라고 배울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델은 새의 불이나 깃털 같은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물이라는 배경을 보고 물새라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새를 이렇게 숲속에 데려다 놓으면 모델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위 상관관계의 무서운 함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AI는 정답을 맞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기가 왜 틀리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AI에게 이 사진의 배경이 물이야? 라고 프롬프트로 물어봤더니 거의 완벽하게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문제의 원인이 배경에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강건성을 위한 프롬프트, 줄여서 PFR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딱 2단계예요. 첫째, 프롬프트로 AI 스스로 데이터의 문제점, 즉 교란 변수가 뭔지 찾아내게 합니다. 둘째, 그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배경 보지 말고 이제 새 자체에만 집중해. 이렇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PFR 방법은 성능이 가장 안 좋았던 그룹의 오류를 무려 52%나 줄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개선 효과죠. 이 표를 보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훈련 방식은 정확도가 70%대에 머물렀는데 프롬프트를 활용한 PFR 방식은 무려 91%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정답을 미리 다 아는 신과 같은 오라클 모델의 성능에 근접한 수치예요. 단순한 프롬프트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프롬프트의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제 AI를 이해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프롬프트는 AI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과 같아요. 뭘 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AI의 뇌 회로를 직접 분석하는 기계적 해석 가능성은 뇌를 해부하는 뇌과학과 비슷합니다. 이건 가설을 확인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중요한 건 둘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행위가 어쩌면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걸 넘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능과 소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즉 프로토콜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닐까요? 어쩌면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미지의 지성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탐구 행위일지도 모릅니다.